박지현의 첫 행사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5일 방송된 MBN 전현무 계획 3회에서 박지현은 지금의 행사비가 그때보다 많이 뛰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전현무가 현재 얼마를 받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박지현은 웃으며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곽튜브가 구체적인 액수를 추측하자 박지현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박지현의 현재 월 수입과 출연료 그리고 실제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30만 원에서 시작한 가수가 지금은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몸값이 달라졌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먼저 봐야 할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지현의 현재 행사 출연료와 한 달 총수입 전체 재산은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숫자가 떠돌지만 소속사나 박지현 본인이 확인한 금액이 아니라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확인된 숫자와 공개된 활동 기록을 중심으로 박지현의 수입 구조가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현은 199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는 TV조선 미스터 트로이스 2였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진행된 결승에서 박지현은 최종 합산 2주 28.81점을 기록하며 2위인 선에 올랐습니다. 1위 안성우는 34488점을 기록했고 3위는 진혜성이었습니다. 우승은 놓쳤지만 박지현에게는 사실상 인생을 바꾼 무대였습니다. 경연 이전과 이후의 인지도, 방송 섭외 행사 요청 팬덤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키와 시원한 무대 매너, 빠른 템포의 곡에서 살아나는 에너지, 그리고 목포 출신이라는 지역적 캐릭터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팬들은 그에게 화로 보이스라는 별명을 붙였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직선적인 힘은 박지현의 확실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가수에게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방송 한 번에 출연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사, 공연 음원 앨범, 광고 팬미팅과 각종 콘텐츠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음반 성적으로도 확인됩니다. 박지현은 2025년 1월 13일 첫 번째 미니 앨범 OCN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초동 판매량 25만 장을 넘겼다고 보도됐습니다. 타이틀곡 바다사나이는 멜론 ART 백 발매 30일 차트에서 2025년 1월 14일 기준 7위에 올랐고 1월 19일에는 5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첫 미니 앨범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강한 팬덤 구매력과 화제성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앨범 판매 수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힘 광고주가 주목하는 팬덤, 지역 행사에서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티켓 파워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연 규모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5년 2월 15일과 16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박지현의 단독 콘서트 쇼맨쉽이 열렸습니다. 공연 시간은 약 120분으로 안내됐고 이후 박지현은 단독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수입을 이야기할 때 콘서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방송 출연은 정해진 출연료를 받는 구조지만 콘서트는 좌석수와 티켓 가격 회차, 굿즈, 판매, 제작비 정산 구조에 따라 전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는 그 흐름이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박지현은 2월 23일 오후 6시 첫 정규 앨범 마스터 보이스를 발표했습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물을 포함해 오프닝 기도,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댄싱 인 러브, 안녕이란 슬픈 말, 애간장 만물 트럭 초대장, 그리고 무의 연주곡까지 총 10곡이 수록됐습니다. 발매 다음 날인 2월 24일 기준 타이틀곡 무는 멜론, H.O.T. 맥 발매 30일 차트 13위, 발매 100일 차트 21일에 올랐고
벅스 실시간 차트 7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수록곡들 역시 멜론 AOT 팬백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규 앨범 발표 직후에는 전국 규모의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2026 박지현 콘서트 쇼맨십 시즌2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일간 열렸습니다. 이후 4월 25일과 26일, 대구 5월 9일과 10일, 광주 5월 23일과 24일 인천, 6월 6일과 7일, 전주, 6월 20일과 21일 고양, 7월 4일과 5일 부산, 7월 18일과 19일 성남으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하면 여러 도시에서 연속으로 단독 공연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박지현의 수입 구조를 단순히 한 달 행사 몇 건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숫자로 다시 정리하면 쇼맨십 시즌2는 서울, 대구, 광주, 인천, 전주, 고양, 부산, 성남까지 8개 도시에서 진행됐고 공개된 일정 기준으로 서울 3회와 나머지 도시 각 2회를 합치면 총 17회 공연 규모입니다. 물론 공연 횟수에 티켓 가격을 단순 곱한다고 박지현 개인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와 무대 제작비, 음향과 조명 세션과 댄서 스태프, 인건비 홍보비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수가 8개 도시에서 17회 규모의 단독 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또 2025년 오시안의 초동 25만 장이라는 숫자도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앨범 25만 장 판매액 전부가 가수의 몫은 아닙니다. 제작과 유통 소속사 정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초동 판매량은 팬덤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팬덤 구매력이 높으면 다음 앨범과 콘서트 팬 관련 상품 광고 계약에서도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박지현의 수입을 이해하려면 통장에 들어오는 한 번의 금액보다 여러 수익원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행사비는 얼마일까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장 분명한 숫자는 30만 원입니다. 박지현은 2026년 5월 15일 전현무 계획 331회에서 연예인 데뷔 전 첫 행사 수입이 30만 원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전현무가 지금은 몇 배가 뛰었는지 가늠도 안 된다고 말하자 박지현은 많이 뛰었다. 지금은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액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만으로도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현재 행사비는 과거의 30만 원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떠도는 특정 고액 숫자를 박지현이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에서 박지현의 행사비가 한 번에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실제 계약서나 소속사 발표, 본인의 직접 발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반대로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박지현이 방송에서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합니다. 수입 콘텐츠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추정치를 확정된 재산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박지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수입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한 달 수입은 행사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방송 출연료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 참여하면 행사비가 생깁니다. 단독 콘서트를 열면 티켓 매출과 관련된 정산이 있고 음원과 앨범 판매에서는 음원 유통사, 제작사 작사와 작곡 권리, 실현자 정산 구조에 따라 수익이 나뉩니다. 여기에 광고 모델 계약이 추가되면 완전히 다른 규모의 수입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수입 차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6년 박지현에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고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열린 MTN 2026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박지현은 CF 스타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의 투표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였고 결과 발표는 7월 6일, 시상식은 7월 21일 오후 3시에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박지현은 좋은 상을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광고주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수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고 시장에서 박지현이라는 이름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박지현이 아웃도어와 건강 관련 제품 등 다양한 광고에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수의 수입 구조에서 광고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행사와 방송은 실제 스케줄을 소화해야 돈이 발생하지만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와 계약 기간 매체 범위에 따라 한 번의 계약이 긴 기간 동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지현의 개별 광고 계약금 역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도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박지현이 자신의 전체 자산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얼마인지, 현금과 예금이 얼마인지, 투자 자산이 있는지, 차량이 얼마짜리인지 모두 합산해서 박지현의 순자산이 몇십억 원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고가 아파트나 자동차 사진 하나만으로 전체 재산을 계산하는 콘텐츠가 많지만 실제 재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하고 공동명의 여부와 대출 세금 소속사 정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매출과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여러 행사를 다니고 콘서트도 열어 큰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금액 전체가 박지현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 제작비 밴드와 댄서 무대 장비 스타일링, 헤어와 메이크업 차량과 이동 매니지먼트, 인력 소속사와의 계약 정산, 세금 등 여러 비용이 빠집니다. 특히 단독 콘서트는 무대 규모가 커질수록 제작비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월 매출이 높다는 사실과 실제 개인 소득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지현의 경제적 가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0만 원의 첫 행사비에서 출발해 미스터 트로트 최종 2위 첫 미니 앨범, 초동 25만 장 돌파 단독 콘서트, 첫 정규 앨범 10곡 발표, 전국 투어, 그리고 CF 스타 부문 우수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가수가 유명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지도가 어떻게 음반 판매로 이어지고 음반 판매가 공연 동원력으로 연결되며 공연과 방송 노출이 다시 광고 가치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스타의 성장 과정입니다. 박지현의 경우 팬덤 역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음반을 구매하고 공연장을 찾고 방송을 시청하고 광고 모델로 등장한 제품에 관심을 갖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박지현의 이름을 사용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진짜 몸값은 단순한 출연료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1회 행사비가 얼마인지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와 팬을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2023년 미스터 트로트 결승 당시만 해도 박지현은 경연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단계였습니다. 2025년에는 첫 미니 앨범 오시엔과 첫 단독 콘서트 쇼맨쉽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첫 정규 앨범 마스터 보이스와 쇼맨쉽 시즌2 전국 투어, 광고 분야 수상까지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입원이 하나씩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월 수입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방송 몇 편 지역 행사, 여러 건 광고, 촬영 공연 일정이 겹친다면 총 매출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콘서트 준비 기간처럼 외부 행사가 적으면 월별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월 수입을 월급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지현처럼 공연과 방송, 광고를 동시에 움직이는 가수일수록 월별 편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박지현 본인의 태도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는 과거의 30만 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많이 받는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곽튜브가 높은 금액을 추측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고 바로 정정했습니다. 이 장면은 박지현의 재산 콘텐츠를 볼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본인이 확인한 숫자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는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박지현의 가장 놀라운 재산 이야기는 몇십억 원짜리 집이나 수백억 원의 순자산 같은 자극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30만 원의 행사비를 받던 시절에서 시작해 전국 단독 투어와 정규 앨범 광고 시장까지 진입한 성장 속도입니다. 자산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박지현에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을 하나만 꼽으라면 현금보다도 자신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팔리고 콘서트 좌석이 채워지고 방송 섭외가 들어오고 광고 계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스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반복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브랜드 파워가 박지현에게는 2023년 이후 빠른 속도로 쌓였습니다. 미스터 트롯2에서 228.81점으로 선을 차지한 순간, 2025년 오션 초동 25만 장을 넘긴 순간, 2026년 2월 23일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한 순간,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여러 도시에서 단독 공연을 이어간 순간, 그리고 7월 21일 CF스타 부문 우수상을 받은 순간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박지현의 현재 정확한 행사비와 월수입 전체 재산은 공식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행사비가 30만 원이었다는 사실, 현재는 그보다 많이 오른 금액을 받고 있다는 본인의 발언,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음반과 콘서트 방송, 광고로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변화의 크기는 충분히 놀랍습니다. 30만 원에서 시작한 박지현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전국 투어를 열고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광고계에서도 상을 받는 가수가 됐습니다. 과연 그가 언젠가 자신의 실제 행사비와 월 수입을 직접 공개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박지현의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박지현의 진짜 놀라운 재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통장 숫자보다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낸 강력한 이름값과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익 창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